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전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지금부터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종목 고민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삼성물산, KH바텍,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인데요. 오늘 또 진짜 쉬운 진단 이 시간에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또 다른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못합니다. 이거 찔끔밖에 못해요. 롱숏의 숏이 힘이 많이 약화돼 버렸어요. 누르는 힘이 약하면은 더 빠질 것 같아서 뺐는데 막상 빼고 나면 또 주가는 올라갈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오후장에 단기 매매자들 또 우후죽순으로 막 우두두둑 거리는데 그런 거를 신경을 덜 쓰셔야 됩니다. 2차 전지는 오늘 차트로 보면은 정강의학이 나왔죠. 시가에 한 6, 7% 급등하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에코프로도 보니까 아까 오후에 72만 원대가 축 미끄러지니까 오후에 콱 밑꼬리 달고 감기죠. 이제 수급적으로 여기서 더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랑 2차 전지, 반도체도 제가 지난주 반에 방송에서는 한 차례 매도가 필요하다. 실적 변수 때문에 제가 매도 조율을 좀 시켰는데 실은 실적은 꽝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일단 장수면은 반도체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도 강세로 주초 급락 다음에 돌변했죠. 다시 지난 금요일 고점을 탈환을 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 매력이 중요한 거예요. 2차 전지는 산전 수전 다 겪고 난 자리고 반도체는 그동안에 잘 나갔어요. 신고가를 도전하느냐 마느냐의 자리죠. 또 자리가 다르고 타이틀이 달라요. 네,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쑥쑥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인수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패러다임 변화의 주도 종목 발굴이 중요하다는 시황관과 종목관을 갖고 있는 여인수 전문가가 연말로 가는 한국 증시에 대한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전략, 연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여인수 전문가 스트리밍 함께 해주시고요.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을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손여루 팀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단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0%에 21,100원이요. 10%에 21,100원 매수가시고요. 네. 네, 10% 지금 한 20% 정도 손실이시네요. 네. 오늘 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바닥 네. 잡고 올라서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는데 18,000원대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7,160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요. 네. 조금 요거를 좀 더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해서요.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예. 보유하시느라 우리 시청자님 지치셨습니다. AI 관련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이라도 네. 손절할지 아니면 수익 볼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볼게요. 팀장님. 네, 손절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 마감 결과를 보셨다고 하면 더더욱더 손절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목계로 말씀드리면 팹리스 기업입니다. 어떤 설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고요. 일단 실적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IP, 어떤 팹리스 기업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칠센미디어밖에 없는데 텔레투스나 칠센미디어. 그다음 최근에 이제 AI가 어떤 각광을 받으면서 이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설계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셀바스 AI나 솔트룩스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래서 예전에 엔비디아 말고도 ARM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을 때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국의 ARM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혹은 엔비디아가 AI를 더 활성화하겠다. 정부나 각국 부처에서 AI를 활용한 정부 정책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불티나게 팔릴 것이고 그런 GPU보다 성능이 더 개선된 GPU를 설계하겠다.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아직 뭐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그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최근에 성장주들을 꾸준하게 억눌러왔던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AI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가 꾸준하게 앞으로도 판매가 잘 될 것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수급을 굉장히 좀 개선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성장주가 아니더라도 추석 연휴 이후에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나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예산안이 임시적으로 통과가 됐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이 짓눌리면서 성장주 중에서 사실 2달 가까이 눌리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바닥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1선 돌파 이후에 61선 돌파하지 못했지만 21선 지지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기조는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더라도 기관이 5개월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3개월 연속 외국인 투자가 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24,000원, 24,000원 돌파 여부는 성장주들의 실적 반영 여부가 좀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AI 반도체, AI 설계 기업들은 내년에도 흑자를 기록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뭐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나 뭐 AI 의료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이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주가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손절가는 제가 15,5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9,500원, 2차 목표가는 22,500원을 잡으시고, 만약에 성장주에 대한 이제 저도 사실 좀 아예 기준금리 인하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그만하고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 본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주가 탄력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거나 지금 반도체 관련 HBM3 관련 종목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준다고 하면은 23,000원, 24,000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예. 네. 여보세요? 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거네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만 그- 1, 2차 목표 주가가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비중 조절 한번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전문가지 신이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과거에 나왔던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진짜 말 그대로 나 이제 기준금리 더 이상 인상 안 하겠다. 혹은 내년 하반기에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러면 솔직히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거의 20%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11월 21일에 실적 발표하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실적을 안정적으로 발표를 해줬는데 2분기만큼 못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3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HBM3 관련해서 실적이 그냥 2024년 상반기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이라는 투자 심리가 퍼지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가 안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뉴스가 나오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 등 성장주를 볼 때 꼭 필요한 뉴스들 점검을 해드렸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현재로서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장주에 억눌렸던 뉴스가 사라지고 있고 빅테크 등의 AI 투자 뉴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상향 기조 꺾이지 않았다는 평이었고요. 수급 역시 외국인 기관 유입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9,500원 1차, 2차는 22,500원.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졸파고TV님께서 삼성물산 11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4% 3년째 들고 있던 종목인데요. 최소 10% 수익 만들고 멘징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서 이달 11월에 가장 좋은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11%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파른 상승 끝에 오늘 2% 넘는 오름세 11만 8,300원 기록했습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요. 과연 10%까지 수익률 볼 수 있을지 전략 주시죠. 네,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물산한테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일단은 삼성물산을 보유하신 지 1년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매수 위치가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보유기간 3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삼성물산이 이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택 건설 관련 종목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더라도 이 경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은 진짜 막 PBR 막 0.4, 0.3 상태로 좀 오랜 기간 횡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모멘텀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네옴시티 관련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좀 단기적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사실 삼성물산이 이제 보유기간이 3년 되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이재용 회장 되실 때 지분 관련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검찰 쪽에서 태클을 걸다 보니까 투심 훼손되면서 조금 약세를 보여준 부분인데,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15만 프로거든요. 15만%. 보통 건설업들이 조금 위태로운 기업들이 한 200%, 300%. 그러니까 이 기업이 200%, 300%는 3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우량하다고 볼 수 있는 GS건설이나 서희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유보율이 1000%, 1200%입니다. 건설업을 12년을 영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망하지 않는다. 근데 삼성물산은 유보율이 15%인데, 15만 프로인데, 배당을 1.99%밖에 안 하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주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제 사견이었고요. 일단 삼성물산이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은 엄청난 유보율을 통해서 무증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주주환원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삼성물산의 차트를 봤을 때 그럴 일은 좀 예상하기 어렵다. 근데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워낙 대장급 테마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탄력이 그렇게 붙지 않는 부분이고, 한 가지 모멘텀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전동화 로봇 기업인 ABB가 삼성물산 건설 부분과 건물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삼성물산이 로봇 관련 모멘텀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결론을 요약을 해서 드리면 좀 재미는 없는 종목이다. 정말 좋은 종목인데 재미가 없다. 자꾸 이렇게 색깔을 묻히려고 하는데 잘 안 묻는다. 왜냐면 핑계는 될 수 있죠.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이재용 회장 그 지분 관련해가지고 한번 악재성 모멘텀이 나왔을 때 세력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뇌피셜인데 중장기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종목이 부양될 수 있는 모멘텀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 모멘텀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보고 매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손절가는 11만 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13만 3천 원 잡아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가 테마로 부각되면서 삼성물산이 강하게 상승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너무 좋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이재용 회장님을 재용이 형이라고 부르셨어요. 재용이 형 상속세 내려면 삼성물산의 배당금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셨는데 팀장님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보통 실적과 배당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보율이 5,000%가 넘는 기업들은 배당이 한 3%, 4% 정도 되고, 그 다음 배당이 10,000% 넘는 기업들은 거의 7%, 8%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도 뭐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을 3% 이상 주지 않는데, 사실 서희건설이랑 GS건설도 작년에 배당 5% 줬거든요. 그 다음에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한 3% 주고 있고, 현대건설도 한 2%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삼성물산을 제가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자주 안 보는데 유보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강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18.26%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이부진, 이서현, 이 3남매가 모두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뉴스는 지켜보시고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단 탄력은 아쉽습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12만 5천 원, 2차 13만 3천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해성 DS 63,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63,000원에 10%. 표매를 좀 할 수 있는지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예. 예.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예, 예. 해성 그럼 DS, 예. 내리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거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뚜렷하게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는 2.84%가 상승한 57,000원 선 기록했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10% 후반의 손실이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특별한 악재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뭐 뚜렷한 악재는 없고 어떤 시장 자체를 누르는 뉴스가 최근에 추석 전후로 거의 한 달 가까이 나왔고, 이런 지금 9월달 이후로 이런 차트를 안 보여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해성 DS 자체는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9월 중순 이후에 이런 악재성 모멘텀이 3개가 연달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9월 중순 이전에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하신 분은 죄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실 이렇게 7월 30일 최고점에 사신 분도 죄는 없지만, 이때는 그래도 우상향 중에 고점 돌파 시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절을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쌍바닥에서 눌림목에서 다시 재차 상승할 줄 알고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9월 중순에 이 9월 13일 추석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는 정말 입 아파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탄핵도 됐죠. 전쟁도 났죠. 뭐 금리도 올린다고 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했죠. 그런데 이런 차트를 안 보여주는 종목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사실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실적을 바닥을 잡는 입장이고, 장비 기업이든 부품 기업이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휘청거리면은 그 부품 기업들도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해성 DS는 이제 PCB 기판, 이제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를 이 매출처들이 사줘야 부품을 또 주문을 하겠죠. 근데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재고가 뭐 최고치다, 이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아래 하청에다가 부품을 주문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적이 얼마나 선방하는지, 너무 크게 실적 훼손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 분기 대비해서 반타자 이상은 했기 때문에 너무 실적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이 이기는 종목 없다고 해성 DS 같은 경우도 9월 중순부터 강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간 실적 흑자 나오고 있고, 지금 증권사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제 해성 DS의 지주사죠.
해성산업이 향후에 임대업 매출로도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에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외적인 변수가 모조리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비중 10% 갖고 계시고 최대 비중 20%까지 보유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번에 10%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한 번 추가 매수는 약 47,000원과 48,000원에서 5%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비중 15% 맞춰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추가 매수는 43,000원. 근데 아마 43,000원 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변수가 다시 부각이 되어야지만 43,000원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48,000원, 48,000원에서 추가 매수가 되시면은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한 5만원 중반대 5만원 중반대에서 5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6,500원, 2차 목표가는 67,000원에서 68,000원 잡고 반도체가 오늘이 바닥이기를 체크해 가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해성 DS 실적 훼손이 크지 않은 반도체 패키징 소재주라는 평가였습니다. 시황 영향에 따른 주가 하락이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5% 비중으로 48,000원에서 47,000원에 추가 매수해 주시고요. 2차 추가 매수 가격은 43,000원, 1차 목표 주가는 65,000원, 2차 67,000원에서 68,000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1-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직접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고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손 팀장님. KH바텍 15,450원에 9% 비중 있습니다. 오늘 조정이 들어와서 종가에 5% 추가 매수했고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KH바텍 오늘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넘는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15,24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고요. 오늘 추가 매수해서 손실폭을 줄이셨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적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기대 수익률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어제 5시 6분, 저녁 5시 6분에 했네요.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4.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6% 감소. 사실 2차 전지랑 전기차 대비해서 4.06%면 잘한 건데, 뭐, 낙폭, 이제 약세를 보였으니까 뭐, 속은 쓰리지만 이해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어떻게 이슈에 정비례, 언제나 똑같이 100% 정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나 업황, 이런 것들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이제 어떤 스마트폰,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물방울 힌지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힌지를 접었다 폈다 많이 하면은 한 몇천 번 하다 보면 이제 기포나 이런 것들이 뜨는데 이 KH 바텍에서 만든 물방울 힌지는 정말 2만 번, 4만 번을 접어도 어떤 이런 기스나 이런 것들이 안 난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폴더블 폰이 판매량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이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핸드폰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핸드폰을 소비하는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핸드폰 교체 주기가 뭐 1년 반, 2년 이랬다고 하면은 지금은 4년 이런 식으로 조금 길어지고 있고 저 역시도 핸드폰을 3년 이상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핸드폰이 거의 HTS 확인용, 알람 시계, 뭐 전화기용 이런 용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능 핸드폰이 필요 없습니다. 뭐 연락할 뭐 여자친구라도 있으면은 뭐 더 되게 고성능 핸드폰을 쓰겠는데 저는 그런 최소한의 성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더라도 그런 하이엔드 핸드폰이 정말 우리의 소비 욕구를
이렇게 갑자기 슬퍼지네요. 소비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판매 대수는 줄고 있는데 그래도 이 얼리 어댑터 분들은 꾸준하게 구매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KH바텍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4% 훼손. 저는 굉장히 좀 선방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들 보더라도 꾸준하게 이 삼성전자에서 만든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 추이를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수급동인을 보더라도 오늘 음봉 나왔는데 외국인 투자가가 다 매도를 했어요. 수급동인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꾸준하게 거의 일주일 반 동안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도세는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했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KH바텍이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당은 한 1.8% 주고 있고 업종포가 23.89인데 현재포가 15.38, 12개월 선행포가 8.29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 매도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비중 9% 갖고 계시니까 이 비중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판매 추이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절가는 14,0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7,600원, 2차 목표가는 19,500원 잡고 갤럭시 폴드 판매 추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가격을 제대로 체크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앵커니 웃음소리 방송에 나갔을까봐 제가 무섭습니다. 아니, 네, 여성분들이 눈이 잘못되신 것 같네요. 왜 여자친구가 없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홍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제가 좀 너프하게 14,500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18,300원, 2차 목표가는 19,800원 잡고 갤럭시 폴드 판매 추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H바텍 중장기 보유가 가능하지만 수익률은 기대하는 수익률을 낮추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저점 인식이 눈에 띄는 종목이고요. 갤럭시 폴드 제품의 판매 추이 주목되면서 이 판매 추이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차 18,300원, 2차 19,8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HB 솔루션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900원에 30%요. 4,900원에 30% 비중 있으시고요. 예, 지금 더 매수해도 가능한지 한번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어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오늘 종가는 0.44%가 하락한 4,475원이었습니다. 네, 10% 손실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까지 지금 고려 중이십니다. 가능할까요? 이미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추이가 조금 아쉬워서 조금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측정 검사 장비,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어떤 좀 시스템 반도체나 팹리스 기업들과 좀 움직임을 유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가온치스나 치센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동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때 특징적으로 분류된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시스템 반도체 관련으로 부각이 되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증자 관련 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상 증자 관련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2022년이 너무 잘했습니다. 2023년 1분기랑 2분기에도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닌데 2022년 2분기에 너무 잘했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좀 실적이 좀 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저평가 매력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을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고 하면 정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손실폭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연간 실적 흑자 나오는데 22년에 2분기에 너무 잘했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를 좀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그런 투자 심리를 흐트릴 수 있는 뉴스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 145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된 뉴스가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간 변동성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좀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급 동향이 조금 아쉽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아예 외면하는 건 아닌데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 외인은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손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손절가는 4,350원을 말씀드리고 손실폭이 아예 크시면 이탈하더라도 올라오는 거 지켜보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비중 크신 데다가 손실폭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히 여기 이탈했는데 욕심냈다가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실까 크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한 4,35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900원, 2차 목표가는 5,300원 잡고서 좋은 뉴스에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B솔루션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급 계약 해지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 큰 변동 없었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목표 주가는 1차 4,900원, 2차 5,300원, 손절가는 4,35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구리구리 너구리님이십니다. 한라 IMS 6,300원에 22% 비중 있으신데요. 투자 이유를 써주셨어요. 시총보다 높은 광양사업장 부지 가치, 유조선 시장 회복세 기대, 내년에 비춰봤을 때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넣을지, 아니면 추매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총알을 더 모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내년 관점에서 진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라면 목표가도 제시해 주세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네, 진찰해 주실 분 손 팀장님, 한라 IMS 잘 진찰해 주시죠. 네, 뭐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시장에 상장된 2,200개 종목을 다 알지 못하듯이 한라 IMS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뉴스를 검색해보고 나오고 있는 실적과 이 실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수급 동향을 본 다음에 시청자분들께 투자 의견을 드리는 건데 시청자분께서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업을 갖고 있고 이게 내년에 어떤 누구랑 MOU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이 투자 사업을 다 영위할 수 있을 정도 재무 실력이 있는지 투자자분들은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라 IMS 같은 경우 운송 부품인데 약간 조선 해양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기업들 중에서 대장급은 아니죠. 우리가 조선이라고 한다면 뭐 현대 미포조선,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있지만 한라 IMS는 정말 그 아는 사람만 아는. 그래서 종목 상담을 왜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정말 나만 알고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전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 가치가 엄청난 종목은 아닙니다. 연간 실적 흑자는 유지를 하고 있고 분기 실적 개선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이번에 2분기 엄청 잘했네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 1000%이기 때문에 1700%까지 왔네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단점은 하나죠. 거래량이 적다. 투자자들이 잘 모른다. 주가 탄력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은 너무 좋아요. 기관이 10월 18일부터 계속 순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상향 추세, 21선 따라서 우상향 추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는데 나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조금씩 옮겨가시면은 최고의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제가 손절가는 6,15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800원, 2차 목표가는 7,300원을 잡고 이 7,300원까지면 수익이 20%인데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내가 6개월 보유해서 20% 먹을 바에는 한 5%, 10%에서 비중을 익절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산다는 거죠. 성장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나는 뭐 그 정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러는데 저는 보유기간은 한 달, 2달 정도면 충분하고 뭐 6개월까지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 IMS 내년 관점에서 전략 달라고 하셨는데요. 빠르게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중장기 보유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단점이 거래량이 적어서 탄력이 언제 나올지 미지수라는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수급 긍정적입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6,800원, 2차는 7,300원, 손절가는 6,15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이십니다.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SK 하이닉스요. 12만 원에 10% 매입했어요. 근데 네.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할란가? 예, 시청자님 매수 잘 하셨고요. 수익을 10% 가까이 누리고 계십니다. 네. 10% 비중의 12만 원 매수가. 오늘 종가가 13만 4,100원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할란가?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주 언제까지 보유할까요, 팀장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보여야 될까요? 일단 근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랑 AI용 GPU의 추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어떤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뚝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한미반도체랑 파두가 실적 발표했을 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를 당연히 HBM3 관련 최대 수혜주, 국내 최대 수혜주로 보겠지만 이 기업이 실적을 증명하는 순간 단기 재료를 소멸 시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뭐 언제 매도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내가 주식 투자를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악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정말 베스트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HBM2 시절에는 엔비디아가 수주를 많이 해줬었고 HBM3 관련해서도 엔비디아가 주문하는 GPU의 10%는 SK하이닉스한테 가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10%가량의 수주를 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온 사례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착공을 했는데 완공을 해서 캐파가 증명됐을 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 하나,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시즌은 지났으니까 이 SK하이닉스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만약에 이후에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비중은 10% 중에 한 5%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21일이니까 11월 20일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량 매도 안 되고 5% 남긴 다음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이 HBM3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면은 5%로 드라이빙을 거는 거고 만약에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오면서 뭐 5%, 뭐 10% 밀리면은 그때 다시 비중을 채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2023년 연간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럼 이제 내년 3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긴축 뉴스도 나올 수 있고 뭐 HBM3 관련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피크인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시고 피크인가? 이제 AI 반도체 살 기업, 살 국가는 다 샀나?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고 좀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정 부분의 트레이딩이 필요하다고 전략을 드렸고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5% 비중 줄이는 전략입니다. 매매가를 안 드려도 매매가를 좀 간단히 드릴까요? 예. 네,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트레이딩 스타 이 가격을 이탈하면은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은 제가 12만 9천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뭐 14만 5천 원, 일단 14만 5천 원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14만 원, 그 다음에 3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을 잡고서 이 가격대가 도달하면은 비중을 3%씩 줄여 나가시는 관점 중요하고 나중에 매수가 궁금하시면 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잘 참고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볼륨을 크게 해두셔서 약간, 목소리가 다시 작아지셨네요. SK 하이닉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영악하게 매매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면서 실적과 수주를
뉴스를 활용해서 매매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하이닉스의 수주 공시가 있을지 중요하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21일 전날에 절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업황 피크론 나올 때까지 트레이딩 관점, 목표 주가 1차 13만 5천 원, 2차 14만 원, 3차 14만 5천 원, 3%씩 비중 줄이셔도 되고요. 손절가는 12만 9천 원 선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종목을 다 진단해 드렸고요. 내일장, 목요일장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열리는데요. 내일장 공략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우선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화이팅,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개별 종목 장세를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대본은 이제 점심에 작성을 하는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이제 종가 체크하면서 이제 앵커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는 수급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무 나쁜 시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굵직굵직한 뉴스들은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긴축에 대한 뉴스는 다 나온 것 같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다시 전면적으로 돌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랑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거친 가운데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도 자신감을 내보였지만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3의 가격도 인상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판매량이 견조하게 버텨준다고 하면은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기아차들의 어떤 조금 겸손한 판매 목표가 완성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 개선에 이바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좀 이 호가가 얇다 보니까 뉴스에 따라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보통 원달러 환율이 사실 1, 2원씩밖에 안 움직이는데 막 5원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투심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좀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 매매 잘하시는 분들께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320원에서 1305원, 1300원까지 빠르게 왔는데 외국인 투자가들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들이 매도는 세게 하는데 매수는 살살합니다. 오랜 기간 개인 투자분들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 순매수 전환됐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 많이 들어왔고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3천억에서 4천억 가량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상향을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 모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고 이제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 줄 수 있는 정책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희귀 금속 관련 종목들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겠지만 그 뒤에 좀 불협화음이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빈대폐령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뉴스 나왔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수익 관점으로는 2차 전지, 반도체, 의료 AI, 의료기기, 로봇, 완성차 이 중에서 5개 안에서 5억은 확실하게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윙 관점의 종목들, 업종들은 내년 초반까지는 가져가도 된다는 관점이실까요? 네, 확실하게 지금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갑자기 뭘 잘못 먹어가지고 금리를 올리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저는 2차 전지랑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관점, 스윙 관점으로 전략 정리해 드렸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의 급락과 외국인의 매수세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내일까지 시장에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또 내일 시장의 재료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2480선 그리고 809선의 양대지수 마감됐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